북한이 오늘 오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고가 있었다고 시인할 정도로 지금까지 상황으론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네, 정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북한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 NSC 회의에 참석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모시고 우리 정부의 평가와 대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이 NSC 회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일단 이번 북한의 발사 실패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발사 직후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사고가 있었다면서 사실상 발사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수집한 정보로 봐서도 실패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실패 원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관계 당국에서 그 잔해물들을 다 수거해서 분석 중이기도 한데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빠르고 또 정보 사항이기도 해서 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위성 발사 직전에 이 외교부는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또는 저희 나름대로 제재 조치를 쭉 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포함한 그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기간 첫날에 이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즉각적으로 실패를 인정하면서 가급적 빨리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밝혀서요. 네. 예고 기간 11일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북한이 2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네. 뭐 그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언제쯤 발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가 예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번 발사 실패의 어떤 결함을 북한이 언제쯤 확인하느냐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이 이번 발사든 2차 발사든 다 그 국제사회의 우려도 있고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이번 로켓이 아무래도 신형인 만큼 그 원인 분석을 끝내려면 최소한 수주에서 좀 수개월은 걸릴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내놨거든요. 차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생각을 어떻게? 그건 사실 상당히 과학기술의 전문 분야적인 얘기라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위성 발사를 한 것이 우리 누리호가 발사된 지 성공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발사를 했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좀 우리 누리호 발사를 경쟁적 측면으로 인식한 면도 있을까요? 그거를 경쟁적 측면으로 인식했다기보다는 누리호 발사를 이제 한국도 위성을 발사하니까 자기네도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국제사회의 정당한 구실로 삼으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의 누리호 발사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어떤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권리고요. 그렇죠. 그 북한의 이 위성 발사든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형식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해서 북한을 두둔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부가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서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안보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우방국과 함께 좀 독자적인 제재를 취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안보리에서 그 어떤 단합된 대응을 통해서 북한에게 따끔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안보리가 조금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여튼 그런 관련국들과의 그 협의 또 단합 노력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소통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네.
또 안보리에서 이제 조치가 좀 잘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다른 우방국들하고 별도의 어떤 대책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있습니다. 예. 포함해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한미일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미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사례를 보시면은 우선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규탄하고 경고하는 것들도 있고 또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어떤 국제사회 공조 측면에서 이제 취하는 조치들도 있고요. 또 한국, 미국, 일본 각국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EU 같은 그 우리와 가치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공동 정선을 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번에 위성 발사 계획을 좀 일본에 통보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뭐 북한의 의도 때문이지 뭐 고의적으로 우리나라를 패싱하려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아, 예. 그 북한이 이제 이 위성을 발사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그 IMO하고 몇 개 국제기구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IMO의 경우는 네. 그 전 세계를 16개의 그 항행 해역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항행 구역의 조정국이 일본인데 네. 그 항행구역 조정국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IMO에 통보할 때. 예. 그래서 일본에다 통보한 거지 특별히 거기다가 굳이 다른 해석을 할 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IMO에 통보하면서 일본에도 통보를 한 예, 것이다. 거기다가 IMO 사무국에도 하고 일본에도 통보한 겁니다. 이건 절차대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일본과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좀 정보 교류가 있었습니까? 저희하고요. 네. 예, 그럼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IMO 절차에 따른 통보가 들어왔을 때도 바로 저희하고 연락이 있었고 예. 또 당장 오늘 아침에도 발사하자마자 저희 그 평화본부장하고 일본 측 카운터파트하고 또 통화도 있고 계속 그런 긴밀한 소통이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결과 발표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 시찰할 좀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이번에 저희가 저희 시찰단이 가서는 아침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되는 핵종 그다음에 그 삼중수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설비 과정 또 그것들의 어떤 절차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현장을 다 봤고요. 또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안정성을 평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 측하고 뭐 필요한 데이터라든가 뭐 회의라든가 하여튼 그런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네. 오늘 브리핑에서 시찰단장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분야는 그 전문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못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어떤 시설이나 과정 또 그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데이터나 현장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관련 전문기관에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반이 많이 갖춰졌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번엔 좀 미중 반도체 경쟁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후에 이 미국이 이 공백을 한국이 메우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도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미 의회 어느 한 분이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건전한 시장 질서 또 규칙이나 규범에 기반한 어떤 자유무역 또 국제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황을 좀 면밀히 파악해 가면서 예. 국제 규범들 같은 것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 간 정상회의가 며칠 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 회의의 성과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회의는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부분까지 저희가 인태 전략을 완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태평양 도서국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시는데 예.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1차 대전 전부터 열강의 각축지였고요. 네. 잘들 아시는 2차 대전 때 사이판 전투나 과달카날 전투 같은 미일의 격전이 다 여기서 벌어진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 중국,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관심을 쏟는 지역인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조금 여력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마지막에 채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여력이 미처 닿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풍성하게 좀 확장해서 채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또 논의됐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다른 협력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 태평양 도서국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예. 보통은 그냥 참치 정도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참치만 해도 저희 어획의 57% 여기서 나오고요.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자원, LNG, 원유까지 저희가 여기서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이 지역에 40억 불 이상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 저희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고요. 예. 또 그 지역의 해역에 해양 광물을 탐사하기 위한 5개의 지역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 면적만 해도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네. 즉 한반도 면적의 절반 정도의 수역에 저희가 자원 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나라들하고 협력이 중요한데 이 나라들이 아시다시피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네. 또 이제 아직은 나라의 어떤 자체 역량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데 그래서 예. 이번에 저희가 기후 변화에 대한 이 지역의 회복력 또 경제 발전이나 해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쟁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고 또 우리하고 전자상거래든가 무역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연결성 이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예. 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들도 이게 뭐 공동 성명에도 나오는데 이 지역들도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이제 안전성 같은 게 잘 확인될 수 있도록 그 국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가 국제법 또 이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양측이 다 그런 공동의 입장을 확인을 했고 그 네. 내용을 공동 성명에 담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추가 정상회의 개최 일정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각국들이 이제 서로 합의에 따라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예. 구체적으로 뭐 내년에 개최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시기를 정해 나갈 수 있고 아울러서 이번 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기 위한 고위관리, 정부 고위관리 협의는 계속 개최됩니다. 그리고 외교장관 회의가 원래 있었는데 3년에 한 번 하던 거를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어서 내년에는 외교장관 회의가 우선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